전화 연결돼 있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종목 어떤 거 오늘 봐드릴까요? 많으세요? 궁금하신 거? 네. 어떤 DL 종목이세요? DL 건설 맞으세요? 예. 네, 매수가 비중도 함께 체크해 볼까요? 매수가요? 네. 3650원에 15%요. 15%. 가격대를 보니까 들고 계신 지는 꽤 되신 것 같은데 맞으세요? 예. 네, 어떤 점이 좀 지금 궁금하실까요? 아니, 근데 이 네. DL 건설이 딴 거는 요새 조금씩 딴 것을 오르던데 이거는 매일 수장선 내려가기만 하거든요. 요즘에 근데, 하락이 깊더라고요. 예. 예. 언제쯤이나 네. 건설주가 좀 빚을 볼지 네. 앞으로 올라올 수 있는 희망은 있는지 좀 그게 좀 고민이네요. 그럼 네. 팔면 매도를 하려면 어느 수선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막연히 또 들고 가시려니까 너무 좀 답답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신 거군요. 희망은 네, 있는 건지. 30% 있었는데 네. 50%는 팔고 나머지 아. 내겠는데 이것도 더 내려가면은 지금 네네. 파는 게 나을까. 이게 그런 고민하고 계세요. 그냥 아예 마이너스 확정 손실을 낼까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아니, 더 내려간다면 팔았다가 나중에 예. 밀리면 사야 되나 걱정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30%에서 덜어내신 물량도 이거 손절하신 거 맞으세요? 손절 나가신 거 맞으세요? 그것도 손절을 알겠습니다. 많이 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희망을 좀 품고 계셨던 상황인데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저희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수강자님 들어주십시오. 예. 네, 보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낙폭이 깊습니다. 다른 거는 올라가는데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이제 건설주가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 안에서도 보면은 DL 건설이 더 탄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지혁 전문가님, 네. 절반을 덜어내신 그 가슴 아픔이 일단 있으신 상태세요. 네. 지금 나머지는 어떻게 조금 더 마음 덜 상처 받으신 상태에서 매도 가능할지 그러니까 좀 일단 봐주세요. 비중이 30%였는데 이제 15%는 덜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이제 잘하셨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주봉상으로 보면은 지금 거의 그 저점까지는 이제 일단 내려왔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지금 건설 종목들이 좋지 못한 이유는 물론 정책 기대감이 있습니다. 정책 기대감이 있지만 또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거의 뭐 저점까지는 좀 내려온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면 일단은 지금 뭐 예전에 좀 낙폭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기울기가, 하락의 기울기가 굉장히 깊었다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좀 잦아드는 게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점을 잡아가는 이제 상황이고 주봉상 봤을 때는 거의 저점에 근처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그 상승은 어느 정도 하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사실은 좀, 당장 이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기는 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건설업에도 사실은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DL 건설이 추가적으로 뭔가 수주를 많이 한다거나 또는 해외에 이런 어떤 수주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이제 그 욕심을 내기는 사실 어려운 시장인 것은 현재 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어떤 3650원이신데 거기까지 좀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도 있고 아마 다른 분들도 지금 DL 건설에 지금 많이 좀 묶여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15%는 다행히 먼저 더셨으니까 이제 좀 다행이라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이건 잘하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그렇고 대신에 만약에 지금 매물대가 지금 27,000원에서 28,000원 사이에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올라온다고 하면 이제 대략 이평선으로는 제일 위에 있는 저지선이 아마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오면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많이 이제 오래 좀 묵힌 종목들은 일단은 한 번에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7,000원이라든지 이 정도 올라오면 일단은 일부는 좀 더 쉬고
예, 그래서 한 뭐 예를 들어서 15% 현재 가지고 계신데 한 5% 정도 비중을 좀 더 더시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내려오면 밑에서 다시 한번 잡아가는 전략으로 이렇게 잡아가시면은 좀 더 이렇게 비중을 낮춰서 또는 이렇게 좀 평단가 좀 낮춰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당장은 조금은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거는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제 저점을 잡아가는 과정이고 아까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저점 근처에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일봉상으로도 어떤 게 하락의 기울기가 조금은 잦아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저점 잡고서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정책 모멘텀을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원자력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이 먼저 부각이 됐고 이제 건설 부분은 약간 좀 뒤처진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그리고 국내 또는 해외에 어떤 수준 모멘텀이 좀 더 있다라고 하면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한 27,000원 정도 올라온다고 하면 일부는 좀 덜어내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상태에서 더 올라가면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 거고요. 만약에 거기서 좀 빠진다고 하면 밑에서 다시 한번 잡아서 비중, 그러니까 평단가 좀 낮춰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신저가 경시는 동트기 전이 좀 가장 어둡다라는 개념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 투자는 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총장님. 그래, 오래 걸릴까요? 네.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27,000원을 반등 목표가로 잡으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좀 마음 감사합니다. 풀리셨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속상하실 것 같아요. DL건설, 먼저 점검 도와드렸고요. 세곰쥐말님, 새로 오신 캐스터님 반갑습니다. 저희 대한도구협회님께서도 예리맨커 가자 해주셨고요. 꽃방울님도 저희 예리맨커 반갑게 맞아주시는데 한번 볼까요? 유튜브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오고 있는지 박예림 캐스터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진단 요청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천 110님의 종목 진단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론 바이오고요. 15,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 가지고 계시다고 하네요. 적지만 그래도 아직은 수익권에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이 조금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몇몇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제약 바이오주들이 정말 이슈 하나하나에 큰 급등락을 보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수익을 조금 보고 있더라도 마음만큼은 좀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좀 하나둘 수급이 개선되면서 바닥 잡고 올라오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보이는데 유세벽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론 바이오 전망 짚어주시죠. 네,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그리고 이제 인공혈액 바이오 신약 개발을 하는 그런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제 20년도 11월과 12월에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이때는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이렇게 시장에 큰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주가 흐름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만 다행히도 매수가가 15,500원이라는 사실에 좀 어느 정도 약수익권이죠. 약수익권인데 이 종목이 최근 이슈로는 계절 독감, 항바이러스, 유효 약물 후보로 이렇게 선정이 된다. 그리고 폐렴규균 이런 이슈들은 한 번씩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힘을 못 써주고 있습니다. 즉 21선 단기 이평선 밑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현재 바닥이라고 생각하셔서 진입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특성상 급등과 급락을 반복을 하는 그런 성향을 띠고 있는데 진단키트 관련해서도 저는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재료 소멸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신약 개발을 기다리실 거라면, 그리고 길게 멀리 보실 거라면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4,800원 이 라인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홀딩 하셔가지고 저는 제가 볼 때는 19,300원 요 라인에서 저항이 예상됩니다. 즉 2만원 부근 가는 시점에 어느 정도 수익 챙겨셔가지고 이렇게 좀 나오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바이오 주들을 제가 썩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좀 오랜 기간 고생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약수익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회 줄 때 챙기시길 바라고 있고, 무언가의 뉴스와 이슈를 기다리고 가지고 가기에는 만약에 이 전저점인 14,850원을 이탈했을 시에는 정말 먼 길을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점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만약에 이 종목보다는
저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바이오 중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업이고 아무래도 좀 큰 기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삼성에서도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인트로 바이오 를 이렇게 물어봐 주셨지만 차라리 제약 바이오를 건드리실 것 같으면은 차라리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해서 가지고 가시는 방향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9,000원 정도에 정리한 이후에 또 행보를 잡아주신 거죠, 3반은? 네. 알겠습니다. 인트론 바이오도 정말 싸게 사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지금 저점을 잡으셔가지고 충분히 수익은 일단 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선회해가지고 종목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향후까지 담보되는 네, 진단 남겨주셨어요. 다시 한번 또 유튜브 게시판 보겠습니다. 박예린 캐스터 어떤 종목 올라와 있나요? 네, 이어서 꽃방울님의 종목 유니드입니다. 어제 토마토TV EJ 방송 보시고 11만 5천 원에 10% 비중 갖고 진입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진시즌 전문가님들의 견해도 좀 궁금하신가 봐요. 유니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가성칼륨이 정말 부르는 게 값이 될 정도로 높이 오르는 상황이 돼버려서 이 세계 1위 가성칼륨 업체인 유니드가 주목을 받은 적이 있고요. 또 수소법 통과 소식과 관련해서도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최고점 15만 9천 원 기록했다가 다시 조금 내려앉고 최근 이슈들로 조금씩 상승폭을 그려 나가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진입하신 이 유니드라는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 반재혁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유니드를 11만 5천 원에 100% 들어가셨다고요? 네, 11만 5천 원. 네, 지금 사실 뭐 유니드라는 종목은 이제 탈탄소에 해서 네, 굉장히 좀 그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100%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이런 성향이 좀 이렇게 한 종목에 몰빵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올 초에는 좀 많이 좀 빠졌다가 이게 최근에 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13만 8,500원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 이제 그래도 이제 61선에서는 다시 한번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드는 사실은 네, 뭐 실적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일봉이죠. 오늘 일봉인데 11만 5천 원이시면은 네, 자리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은 61선 보시고 이게 지지를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셨을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일단은 뭐 100% 다 들어가기는 물론 이 종목이 저도 좋을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굉장히 가성소다 또는 칼륨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더 올라갈 것이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만 뭐 비중은 좀 100%는 조금은 너무 좀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것은 이게 좋지 않은 그 어떤 이렇게 투자의 어떤 이게 습관이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지지선에서 오늘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뭐 약간 약수익 정도는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조금은 비중을 조금 더 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예, 저도 이제 유니들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조금 더 쉬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네, 추세적으로는 아직 뭐 살아있다고 보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탄소 중립은 계속 이제 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일단은 길게 보시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비중은 조금 나눠서 그래서 한 바스켓에 다 담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격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비중은 조금은 조절을 하시는 게 어떠실까. 그러니까 일단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게 올라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정고점이 13만 8,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3만 원 근처에 오면 일부는 조금 더 쉬고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뭐 종목 자체는 저는 좋게는 봅니다. 그렇지만 네. 어쨌든 바스켓 하나에 모두 담는 것은 조금 좋지는 않은 투자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님 100% 너무 충격받으셨나 봐요. 계속 좀 네, 말이 좀 떨리고 있습니다. 100%라고 하니까. 예. 네. 그래서 단계적인 그런 축소를 하면은 최종적으로 매도하실 수 있는 가격대는 어느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종목이 추세적으로는 뭐 일단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이고요. 다행이네요. 예. 일단은 뭐 15만 9천 원까지 갔었습니다. 이게 정고점이 보니까 15만 9천 원, 그래 16만 원대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여기에서 조금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추세적으로 한
10만 원대는 거의 뭐 유지해 줄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예, 그리고 최소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장이 뭐 이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이 친환경이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것 부분들은 계속 좀 추세적으로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한 15만 선까지는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중간중간에 조금은 이렇게 비중을 좀 더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일단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네, 싶습니다. 중간중간 안전장치도 잘 마련해 주세요. 수익을 계속 챙기면서 물량을 줄이는 전략으로 해서 아주 과감하신 꽃바구님의 유니드 점검 도와드렸고요. 전화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종목 오늘 어떤 거 궁금하세요? 네, 오수 AMS고요. 아, 예. 매수가 얼마세요? 6,600원에 네. 20% 보유 중입니다. 이거 작년 9월에 신고점 나올 때 들어가셨어요, 성자님? 네, 9월에 정확하게 맞아요. 맞으시죠? 신고가 찍는 날 아마 가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래도 요즘에 많이 반등이 나왔네요. 꽤 나왔네요. 고생 많이 네. 하셨을 것 이번에 같은데. 현대차 입주로 인해서 예. 반등이 나왔는데 매수가까지는 못 가서 보유를 해야 될지를 네. 모르겠고 시장도 많이 전환사태 발행 흔들리고. 4월달에 있고 뭐 예타 신청 가기고 예타 신청도 했다 그러는데 이슈가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몰라갖고요. 좀 네네.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진짜 굴곡지셨네요. 들고 계신 동안에 뭐 3,700원대까지 밀렸다가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30% 보유했다가 이번에 5,500원 올 적에 일부 매도를 했어요. 이거. 5,500원대에서 한번 자르셨어요. 대응을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신가요? 지금 들고 계신 물량은? 네, 시간적인 여유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감안해가지고 이 굴곡진 세월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저도 궁금한데 저 유세별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 도와드려 볼게요. 네. 네, 요즘에 반등각이 강한데 이거 물량을 정리해야 되는 신호입니까? 아니면 이제부터는 저희 시청자님 조금 더 웃으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지 한번 좀 봐주세요.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굉장히 뜨겁죠. 현대차에서 그리고 바이든이 방한을 하면서 전기차 관련해서 그리고 이 부품 관련주들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수 AMS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13,000원까지도 갔었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청자님이 싸울 자리를 알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 6,600원 돌파만 해준다라면 슈팅 파동이 이렇게 시원하게 한 번쯤 노려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자리에서 싸울 자리에서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좀 주가가 좀 좋지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 실적이 좀 아쉬운 소리지만 실적이 좀 뒷받침이 안 돼주고 있어요. 기대감이 있는 거는 맞고 그리고 현대차, 기아, 뭐 GM이라던가 이런 1차 협력사로서 이제 브라켓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엔진 관련해서 핵심 부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수소차 관련해서도 엮여 있어요. 이제 2020년도 과거 사례를 이렇게 크게 급등을 했었을 때는 이제 뉴딜 정책 그리고 정책과 전기차, 수소차 여기에 관련주로서 큰 주목을 받았었던 만큼 다시 한번 모멘텀으로서 움직여 줄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아요. 지금 241선도 돌파를 해서 여기에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안착해 주는 모습인데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5,500원의 일부 물량을 정리를 굉장히 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4,750원 이 라인을 이탈을 한다라면 다시금 주가가 좀 고생을 할 수도 있어요. 모멘텀은 있지만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이 되느냐 이 부분을 봤었을 때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이제 시장은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연기관차에서는 3만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전기차에서는 2만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이 우수 AMS가 이 전기차 부품을 제대로 납품을 해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부분에서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추세적인 이 기술적으로만 봤었을 때 이 하락 추세를 지금 현재 돌파를 했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은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좀 불안하죠. 불안하기 때문에 4,750원 이 부분을 이탈한다면 비중을 살짝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진입가가 6,600원인데 이 부분 갈 때 한번 다른 종목으로의 그 환승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강한 저항대가 될 것이거든요. 예, 그 싸울 자리에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여기가 강한 저항 라인이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진짜 시장의 주목을 계속적으로 받고 크게 튀어오르기 위해선 실적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 시간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라고 보기보다는 6,600원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한 단계가 지금 매수가 딱 50원이라고 하네요, 총재님. 네, 고맙습니다. 네, 궁금한 점 다 풀리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연락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만나야 되는데 너무 마지막 인사같이 해주셔가지고, 네, 다시 한번 매수가 근방에 오면 저희랑 상의 또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유튜브 분들 기다리고 계시죠? 이번에는 저희 강태영님 한번 모셔볼게요. 초록뱀 미디어 오늘 거래 재개됐는데 이거 바로 올려주셨거든요. 매수가 29,800원, 비중 30%입니다. 오늘 거래가 풀렸는데 완전히 주가가 빠지네요. 라고 올려주시면서 왜 이렇게 오늘 주가 많이 빠졌을까라는 궁금증 함께 문의 주셨는데 주식을 병합하고 신주 상장이 오늘 됐네요. 네, 오늘 되면서 거의 근 한 달 만에 거래 재개됐는데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9% 넘어가는 급락 나오면서 22,650원인데 일단은 오늘 신주 상장 첫날이기 때문에 빠진 건지 들고 계시자마자 지금 이런 거래 재개되자마자 오늘 급락해가지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반지혁 전문가님. 네, 좀 컨텐츠 종목도 사실은 뭐 제가 많이 보는 종목인데요. 초록뱀 미디어,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는 뭐 드라마라든지 이렇게 많은 이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갑자기 뭐 액면 병합 때문에 그 거래 정지가 되었다가 오늘 이제 거래가 재개되었는데, 지금 오늘 뭐 9점, 거의 뭐 10% 많이 빠졌죠. 근데 뭐 재개되자마자 좀 파란불 들어오니까 굉장히 서운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근데 최근에 컨텐츠 종목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액면 병합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은 좀 다행이다라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제 관련된 어떤 컨텐츠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물론 최근에 이제 또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올라온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이제 이런 뭐 NFT라든지 뭐 이런 관련만 돼도 이전에 지금 주가가 이제 작년 말쯤이었네요. 그때는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그때 대비해서는 뭐 거의 뭐 절반 정도로 지금 내려왔습니다만, 최근에 컨텐츠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던 부분은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제 2017년도 주가로 내려가 있습니다. 현재.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는데, 저는 뭐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지금 좀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넷플릭스 같은 OTT 업체들의 어떤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어떤 컨텐츠 이 종목들은 공급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공급할 곳이 많아지면 그리고 우리한테는 좀 더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같은 컨텐츠이기 때문에 같이 빠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뭐 대부분의 컨텐츠 종목들이 사실은 영세한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는 딱 보니까 상장기업 분석에 보면 컨센서스가 일단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흑자 전환하고 그리고 매출도 이렇게 뛰는 게 일단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한국에서 물론 뭐 반도체도 잘하고 2차 전지도 잘하고 자동차도 희망이 있고 하지만 또 이런 어떤 한류 컨텐츠 부분도 물론 시장이 지금은 썩 좋지는 못합니다만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기는 당장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새로운 또 작품이 나온다라든지 이제 그런 모멘텀이 발생한다고 하면요. 지금 지금 3만 원 근처까지 이제 아마 지금 평단가가 그 정도 되실 것 같은데, 조금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뭐 비중이 또 작진 않으시고, 지금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지 않으시고요. 저는 뭐 일단은 컨텐츠 종목 일단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뭐 지금 뭐 박찬욱 감독이 또 뭐 칸에 갔나요? 어쨌든 예, 그런 모멘텀도 있으니까 관련돼서 예, 다시 한번 이제 흐름이 예, 좋은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아까 뭐 바이오라든지 또는 뭐 게임 또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이 물론 낙폭이 워낙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오늘 좀 주가 빠진 거는 사실은 액면 병합 때문에 거래 정지된 게 오히려 다행이었다. 이 말씀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마음 편안해지셨죠? 네, 다음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소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주 제가 들어봤던 목소리이신 것 같은데 저랑 통하신 적 있으세요, 송자님? 네네. 있으시죠? 오늘은 어떤 종목이세요? 네, 오늘은요, 네. 알서포트라는 종목이고요. 네, 알서포트. 네, 매수가는 6,200원이고, 네. 프로테지는 20%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떤 점 오늘 그래도 주가가 바닥에서는 조금 튀어 올랐네요, 송자님. 네, 그래서 내가 지금, 꼭 해달라고 막 사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가고 계속 내리기만 했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돈이 300원 이상 올라가고 이래서,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그것 때문에. 그러시군요. 드리고 오늘도.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반등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구간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봐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 그때 조금 더 질문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얼마나 또 이제 속상을 하셨는지가 느껴지는데 어제 거래 10배가 오늘 실리면서 긴 장대 양봉과 함께 7% 넘어가는 상승 마감이었고요. 5,300원권의 마감 기록이 됩니다. 반등이 나올 때 움직여야 되는 타이밍인가요? 아니면 이제부터 조금 시작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좀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솔직히 지금 상담 딱 들으면서 참 좋지 못한 얘기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알서포트라는 종목이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 넘버원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는 5위권의 기술력을 가진, 그러니까 원격 지원 관련해서 이 15,000여 개의 이 그 회사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그래서 뭐 안정적인 회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지만 이 종목이 크게 급등 급락을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원격 그 시스템 이런 것들이 부각이 돼서 크게 시장에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이고, 그리고 한마디로 2년 동안 굉장히 뜨거웠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올해 2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이 원격 지원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이 현재는 힘을 많이 못 써주고 있고 시장에서 관심을 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줘야 거기에 따라서 편승했었을 때 좀 주가가 올라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왜 올랐냐 살짝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이슈도 있었어요. 귓속말 기능을 탑재를 했다. 뭐 이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담아주는 모습,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지금 이 종목이 주목을 받는다라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은 아쉽지만 전저점인 4,930원 저는 이 라인이 잘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버티면서 이제 61선이 노란색 라인 보이실 거예요. 5,700원을 돌파를 해줄 것이냐. 여기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상으로는 상당히 안 좋아요. 계속적으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고, 뭐 우리 지수가 흘러내리니까 같이 흘러내린다라기보다는 시장의 반응이 거의 뜨뜻미지근하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터졌던 것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그런 만큼 저는 기회를 줄 때 단기적으로 시세를 한번 빡 줄 때 그때 그 지니까 부근 오시면은 저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라고 적극 권유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이 지금 시장을 리드하고 그리고 큰 수익을 챙겨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기에는 현 시점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900원 지지 여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5,700원 요 라인을 돌파 안착을 해주는지,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세 줄 때 지니가 부근 큰 손실 없이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손실을 줄이는 게 지금은 주목적이 되셔야 된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시장을 조금 리딩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교체를 해보시는 쪽으로 해서 전략 남겨드렸어요, 성대님. 5,700원에 오면 그냥 팔을까요? 시원하게 팔까요? 5,700원에? 5,700원에 오면 팔으라고 하면 팔을게요.
5,700원이 저항 라인은 맞아요. 지금 61선이 제가 네. 볼 땐 61선이 좀 중요한 게 중장기 이평선이거든요. 여기에서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물 소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단기적으로 시세를 줄 것이라고 한 번쯤은 기회를 줄 거예요. 그래서 그 부근 왔었을 때 일부 비중의 20%니까 한 10% 정도만 정리를 하셨다가 치고 올라가면은 이제 지니까 부근에서 이렇게 좀 갈아타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네, 빨리 좀 이별을 하고 싶으신 심정이 느껴지는데요. 선생님 한번 좀 두고 보시다가 잘 매도가 확인하셔가지고 이때다 싶으면 그때 매도 액션 나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도움 많이 받으신 것 같고 다행입니다. 좀 깔끔하게 진단, 네, 내려주셨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해서 또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데 듣겠다, 하라고 하면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진단해 주시는 입장에서도 네, 또 보람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저 유튜브 다시 가볼게요. 금목선님, 어서 오십시오. 한올 시스템 남겨주셨는데 11,700원이 매수가라셔가지고 많이 밀린 종목이긴 한데 아주 약손실권이십니다. 오늘 종가는 11,000원 기록이 되고 있고요. 비중 15%신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또 막연한 또 질문을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큰 손실 아니어가지고 어떤 계획으로 들어가셨는지가 좀 궁금한데 이 종목 10,000원 딱 찍으면서 얼마 전에 신저점 받고요. 그리고 나서는 강하게 지금 라운드 반등이 나오는 거는 아닌데 약간 기미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정도의 위치로 파악을 해봐야 될까요, 반재혁 전문가님? 네, 한올 시스템, 네, 공조 시스템이고요. 일단은 이게 친환경차라든지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이게 매각 이슈가 있었는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매각 이슈가 조금은 이게 좀 사라지는 좀 상황입니다. 좀 불확실하고 해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이것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위험하지는 않는데 일단은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걸 통해서는 이제 딱히 이 종목이 많이 올라갈 거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래도 이제 기관 매수가 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너무, 여기에 너무 오래 있으시기보다도 일단은 조금 수익이 좀 나시면은 일부는 좀 정리하시고 가시는 게 좋은 종목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기대를 많이 하시기보다는요,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했을 때 좀, 차익 실현하시고,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좀 61선에서 올라왔다가 좀 내려왔어요. 좀 종목이 조금은 추세적으로 강하게 반등하기 좀 어렵다.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거의 매물대가 지금 11,5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거든요. 이것을 당장 뚫어내기는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은 그래도 지금 매수가가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 수익을 조금 내시고 일단은 정리하신 다음에 더 좀 추세적으로 강한 종목들을 좀 통해서 수익을 내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세 반등은 아직은 아니라고 하네요. 이 종목 약수익권에서 정리하시고 추세주 따라잡으시기를 권고 나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올 시스템까지 봐드리면서 내일장 또 준비하러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벤트데이 이제 기다리고 있죠. 금토일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FMC 의사록도 공개가 됩니다. 기점으로 해서 시장 분위기가 또 바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유세별 전문가님 내일장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뷰 같아요.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무언가를 대응을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물리신 종목들이 많다라고 하실 때는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무턱대고 손실 확정해서 손절하고 이렇게 주식시장을 떠나시기보다는 지금은 좀 관망의 자세로 좀 지켜보시길 바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여러 매크로적인 악재들로 인해서 지금 크게 힘들어하고 있고, 베어 마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패닉에 휩싸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내 증시는 그럼에도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 삼성, 현대차, 그리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대규모,
지금 투자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LG와 SK가 또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600조 원이 지금 투자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관련 기업들 이제 힘을 내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장기간에 걸친 투자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따라서 뭐 장비 관련주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반도체도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따르겠지만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신호가 좀 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눈여겨보시기 바라면서 결국은 지금 옥석 가리기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섣부른 매도도 금물이라고 합니다. 접근을 하시려고 한다면 반드시 기준이 돼야 되는 게 실적주라고 하고요. 구체적인 섹터까지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내일장 그리고 앞으로까지 준비하실 수 있는 전략 남겨주셨어요. 반지혁 전문가님 내일장 어떤 거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오늘 뭐 미국장이 어제 낙폭이 컸습니다만 또 나스닥 선물이 또 다시 이제 플러스권으로 들어오면서 한국 시장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뭐 미국 시장은 뭐 디커플링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선물 지수하고 커플링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지난 뭐 어차피 밤에는 일단 지났다고 보시고 실시간으로 나스닥 선물이 우리 시장과 더 커플링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어제 밤만 봐서는 걱정스러웠습니다만 오늘 시장이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장 막판에 북핵을 또 7차 또 핵실험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뭐 얘기는 아니겠지만 또 아침에 또 이제 뭐 탄도미사일도 쐈고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또 핵은 조금 더 별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장에 조금은 어두운 그림자를 조금 들였다. 조금 좀 반등해서 그러니까 바이오도 살아나고 어떤 게임 종목들도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려고 하는 찰나에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시장을 좀 어둡게 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옛날하고 좀 달라요. 왜 우리나라의 뭐 제가 계속 펀더멘털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게 옛날처럼 취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방력이라든지 뭐 방산 이런 부분도 옛날보다는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전처럼 이제 엄청나게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그러더라도 이제 또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빅텍이라든지 또는 이런 종목들이 뭐 이렇게 좀 반짝하는 부분이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종목 보셔도 뭐 나쁘진 않다.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FOMC 의사록 일단 오늘 뭐 밤에 발표가 나는데 요즘은 블러드 총재가 오히려 더 비둘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원래는 강경한 매파였는데 어쨌든 50bp 어쨌든 뭐 확정적으로 거의 뭐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크게 뭐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뭐 이렇게 우리가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조금 약간 북쪽에서 좀 태클을 거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 아쉽고요. 오늘 막판에 조금 아쉬웠습니다. 여러분도 아쉬웠지만 저도 많이 아쉬웠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관련돼서 어떤 테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게임 사실 오늘 좀 살아나는 어제 오늘 이제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과연 이제 추세적으로 살아날지 이제 내일과 앞으로 좀 더 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관련돼서 게임 종목들 그리고 아까 뭐 알소프트도 말씀 이제 종목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어떤 관련된 또 인터넷 관련 또 게임도 뭐 어차피 인터넷입니다만 오늘 카카오도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또 네이버, 카카오 또 이런 거. 네, 어쨌든 뭐 시장이 살아나야 같이 살아난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추세적으로 좀 봐야겠죠. 추이적으로 보고 이제는 뭐 바닥을 많이 다진 듯한 모습이 보이고 제가 또 많이 말씀드립니다만 미국장도 거품은 많이 빠지고 있다. 물론 허점은 또 있을 거예요. 어디가에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빠져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오늘 공개 방송 저녁에 준비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예고 좀 해주세요. 네, 오늘 뭐 제가 이제 지금 많이들 힘드시죠? 많이들 힘드시지만 우리가 이제 주요 섹터 이런 것들 잘 잡아가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또 앞으로 강해질 종목들도 있고 지금은 테마지만 앞으로 주도주가 될 그런 섹터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잘 공략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물가가 상승하고 이렇게 좀 뭐 금리가 상승하는 장에서는 성장주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러더라도 어떤 물가라든지 인플레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면 역시 들여다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뭐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기술적 분석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 잡아내고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급소를 잡아내느냐 그 비결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8시에 반지학 전문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진단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짜 쉬운 진단 또 마무리 인사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시장도 변동 커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 장 복귀는 저희 김석철 명인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대한 전략 내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구체적인 내용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